이 책이 여백에 써도 되고 독서 뉴스에 써도 되고 독서 마인드 맵에 써도 됩니다. 블로그나 페이스북 같은 SNS에 써도 되죠. 어디에 쓰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쓰면서 책의 내용을 의미하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읽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메모 독서는 책 쓰는 바에 경청하고 교사하거나 자신의 생각을 쓰는 경청하는 겸손한 독서법입니다. 페르라르칸 몽테뉴 정약용 등이 필요에 의해 자신만의 메모 독서법을 만들어 사용한 것처럼 메모 독서법은 사람마다 다르고 정해진 규칙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 차이에서 말씀드리는 방법이 메모 독서법이 아닙니다. 다만 제가 단연간 활용하면서 그 효과를 충분히 검증했고 다른 분들에게 알려드렸을 때에도 효과가 좋았기에 저의 메모 독서법을 자신 있게 소개합니다. 이 메모 독서법 5단계입니다. 1단계는 책의 메모, 2단계는 독서 노트, 3단계는 독서 마인드맵, 4단계는 글쓰기, 5단계는 메모 독서 습관 순위입니다. 우선 1단계로 책에 메모하기입니다. 첫 번째로 밑줄을 칩니다. 두 번째로 책을 달리하여 등호조를 분류합니다. 세 번째로 새 책의 여백에 질문하고 답을 찾습니다. 두 번째로 독서 노트 쓰기입니다. 첫 번째로 중요한 문장이나 기억하고 싶은 문장을 필사합니다. 두 번째로 떠오르는 생각과 질문을 적습니다. 세 번째로 독서 노트를 다시 읽습니다. 세 번째로 3단계는 독서 마인드맵 작성하기입니다. 첫 번째는 키워드를 뽑습니다. 두 번째로 범주화를 통해서 계층형 목록을 만듭니다. 세 번째로 색상이나 기호로 강조를 표시합니다. 4단계는 메모 독서로 글쓰기입니다. 첫 번째는 질문을 찾습니다. 두 번째는 텍스트 문장을 씁니다. 세 번째는 글의 설계도를 그립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메모 속 독서 습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규칙적으로 읽는 습관을 들입니다. 두 번째는 독서 모임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양복하게 쓰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는 읽는 독서에서 쓰는 독서가 되었습니다. 저는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메모 독서를 시작했습니다. 그 전에서 책의 밑줄을 치고 여백에 메모를 하며 읽기는 했지만 독서 노트표도 준비해서 책의 문장을 옮겨주고 생생하게 메모되어 있는 것은 이때가 처음이었습니다. 밑줄 쳐준 부분을 다시 읽으면서 그 중에 기득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부모랑 독서 녹취에 온 걸 적었습니다. 그 문장 관련해서 싸운 생각이 있어 그가 독서 녹취에 적었죠. 처음에 책의 문장은 발췌해서 종교적인 위주로 독서 노트를 쓰는데 사전 생각이나 질문을 쓰는 경우가 늘어났습니다. 저자가 쓴 내용에 대한 제 해석을 적었고 저자의 종양에 대한 변론을 적었습니다. 책의 내용을
제 삶에 적응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질문을 적기도 했습니다. 책을 읽고 적용하는 방법으로 독서 노트만 활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보량이 많거나 내용의 구조가 중요한 책의 경우에는 독서 마인드 맵으로 정리했습니다. 독서 마인드 맵을 만들면 정보의 연결관계를 파악하기도 쉽고 전체 구도를 한번에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독서를 시작하기 전에 책을 손에 담으면 빨리 끝까지 보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소설을 읽으면 변화를 빨리 확인하고 싶어 미소가 낀 부분을 권해주면 읽기도 했죠. 실용서를 볼 때는 관심이 가는 부분만 서서히 읽었습니다. 수도 걸타기로 식으로 눈으로만 대충 책을 읽는 독서를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읽는 책의 권수는 늘어나도 남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매문을 독서하면서 너는 이 책에 쓰는 독서를 한권 책을 생각 가지고 글을 쓰기 시작한 것이죠. 독서 노트와 독서 마인드맵에 정해진 책 내용과 그 아는 생각과 메모가 그래서 소설가 나왔습니다. 메모 독서는 반응이 되었습니다. 메모 독서를 하면 그냥 벌써 이제 독서를 하게 되고 책의 내용은 더 단순하게 됩니다. 그것을 활용하니 글의 내용이 더욱 좋아진 것이죠. 독자들에게 유익한 글을 쓸 수 있게 되다 보니 블로그에서 쓴 글을 포스터 사이트에 했던 글을 실기도 하고 SNS에 널리 공유하는 일도 생겼습니다. 2014년 9월에 블로그에 올린 왜 적어야 하나 2년간 노트를 쓰며 내게 일어난 변화라는 글이 포스터 사이트 다음에 메인 화면에 소개되면서 블로그 13만 명이 방문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 다음 달에 쓴 회사 생활이 편의점 없는 투숙관이라는 글도 다음에 메인 화면에 소개되어 블로그 방문자가 30만 명이 넘었습니다. 이 두 글은 페이스북에서 좋아요가 3만 개 이상 찍히며 널리 공유되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고 일주일에 한 10번 정도 메모에 대한 책을 써보지 않겠는 영향을 제안받았고 그렇게 해서 탄생한 메모 습관의 힘입니다. 독서는 그 2년 동안 그 습관에 대해 쓰면서 그 생기게 메모 습관을 쓰지 않았던데 그래서 쓰는 사람이 다시 태어났습니다. 아니 과거에 저는 그다음에 책을 그래서 소비했어요. 저는 지금 책을 가끔 필요에 많아지만 금방 잊어버리고 많은 수도 완전 불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 인생 별로 습관 남기 못하고 독서를 하면서 저 책을 통해서 사람이 되었습니다. 독서는 꾹꾹 쓴 사람들이 제 마음속에서 세계에서 파는 방향을 조금씩 틀어줍니다. 책을 읽어서 하면서 실천의 경험을 누면서 독서가 더 이상 스키치는 영향이 점점 커졌습니다. 메모 독서를 하면 시간이 많이 걸려 책을 더 적게 읽을 것 같지만 그래도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메모 독서를 통해서 깊이 읽기의 맛을 보게 되면 독서가 더 재미있어지기 때문입니다. 언제 어딜 가도 책과 독서 노트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됩니다. 잠깐 시간이 날 때 책을 펼치고 마음에 드는 문장을 천천히 옮겨 적으면 잡생각이 사라지고 마음이 평온해집니다. 책 한 권과 독서 노트만 있으면 그것이 나만의 휴식처인 케네시아가 됩니다. 독서 노트 쓰기가 일상의 행복을 가져다 주는 취미가 되었습니다. 제 독서 노트 표지에는 RTH라고 적혀 있습니다. 메모 독서를 하면서 저는 계속해서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그렇게 수가 없는 독서에서 생산적인 독서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책을 읽지 않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책값이 비싸서 책을 사지 않는다는 사람들도 있고 일하느라
너무 바빠서 책 읽을 시간이 내기 어렵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 맛있는 음식을 먹기 위해서는 돈을 쓰고 시간을 냅니다. 맛있는 음식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책을 읽지 않는 이유는 책의 효과를 느끼지 못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책을 읽어갔다 삶에 아무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해서가 아닐까요? 이 독서의 효과를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책을 읽으라는 동기가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독서 효과를 체험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기억하지 못합니다. 눈으로만 있는 독서의 문제는 기억이 오래가지 않는 것입니다. 책을 읽고 나서 1~2주만 지나도 머릿속에서 지워지죠. 한 번 읽는 것만으로는 장기 기억에 저장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책을 읽기만 하고 생각하지 않은 사람은 책에서 효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 저자의 말을 듣고 그 의미를 생각한 내 삶 어떻게 정할 수 있는지 끊임없이 질문해야 합니다. 질문을 만들고 그것에 대한 태도를 타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글을 쓰지 않습니다. 머릿속으로 생각 없으면 부족합니다. 그런 생각이 떠올랐다 해도 글을 쓰지 않으면 자기까지 되지 않습니다. 생각 구체화하고 명확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글로 써야 합니다. 네 번째는 행동하지 않습니다. 책을 읽고 삶에 도움이 되는 깨달음을 얻어서 거기에서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책에서 효과를 얻으면 그 생각을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실천에 따르지 않는 깨달음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다음 번째는 무언가를 만들지 않습니다. 이 책의 효과를 제대로 느끼려면 책의 내용을 가지고 무엇을 만들어 봐야 합니다. 새로운 기획을 할 때, 글쓰기 수도를 찾을 때 책의 내용을 써먹어 봐야 합니다. 책을 열심히 읽는다고 해도 궤권을 만드는 데 활용하지 않는 책의 효과를 체험할 수 없습니다. 효과 없는 독서를 만드는 5가지 원인은 다음과 같은 메모 독서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래 기억합니다. 메모 독서를 하면 세계 며칠 지고 독서 독서에 넘겨두고 독서 마음이 또 메모로 정리하면서 자연스럽게 반복할 수 있는 메모 독서는 기억에 오래 남는 독서를 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두 번째로 생각하는 독서를 합니다. 이 메모 독서는 책에 있는 문제만 옮겨 적는 것이 아닙니다. 책을 읽으면서 떠오르는 생각과 질문을 독서노트에 적으면서 생각하는 독서를 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세 번째로 글을 쓰게 됩니다. 이 메모 독서는 글쓰기로 이어집니다. 독서노트에 모은 생각의 재료, 그 재료들을 연결해서 글을 쓰면서 생각의 빈틈이 채워지고 산의 주제가 뇌 안에 자리 잡는 경험을 하게 해줍니다. 네 번째로 행동을 이끕니다. 메모 독서는 실천을 돕습니다. 책에서 작은 실천하시면 독서 노트에 적어보세요. 목표 계획을 손에 적으면 행동으로 옮길 가능성이 커집니다. 입니다.